백산사주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은 중화용신으로 분석하는 적천수 천미 사주풀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주를 중화용신에 의해서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월의 개수는 그 힘을 매우 강하게 받고 있고 그 강한 힘을 화목으로 설기해주는, 그래서 화목이 중화용신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수는 기신이고 금은 구신이고 남는 하나인 관성토는 한신이 됩니다. 이 말은 사주 안에서 또는 대세운에서 토가 오더라도 한신인 토는 수를 극할 힘이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또 극을 한다는 것은 수가 화를 극하고 금이 이 목을 극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기구신이 이 희용신에 비해서 그 오행작용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극을 한다는 것은 기구신이 희용신을 극하는 경우에만 성립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희용신에 해당되는 오행이 기구신을 극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사주에서는 아쉽게도 용신에 해당되는 화기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희신에 해당되는 간목만이 월간에서 보여지는데 그 뿌리가 전혀 없습니다. 혹자는 월지 개수가 수생목을 해준다고 하겠지만은 체에서 용으로 전환된 개념으로 본다면은 천간에서 발달될 용신과 희신, 즉 화목은 지지에서 지지 화목 오행에 해당되는 인, 묘, 사오미, 술토가 있어 주어야만 그 뿌리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목은 전혀 뿌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월의 간목 역시 그 용신인 화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화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 용신화는 희신인 목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주에서는 화목이 상생하는 구도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주에서는 희신만 존재하는 그런 사주입니다. 이 사주를 두고 그 적천수 천미에서는 임철초가 다음과 같이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비교를 해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대목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모년 겨울에 내가 이 사주를 해석할 때 금수문은 아주 좋은 것으로 보고 화토는 용신으로 하지 않았다. 이 말 속에는 일반적으로 이 사주를 화토를 용신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금수를 용신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명리학 책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사주 오행의 그 오묘함을 모르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앞의 내용을 생각했는데 아마도 그 상담을 청했던 사람이 일종의 이의를 제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임철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명리고전을 읽다 보면은 이런 그 오행의 오묘함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표현들이 왕왕 나옵니다. 명리학이 적어도 학문으로 발전되어 가기 위해서는 이런 표현은 조금 자제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든 사주의 희용기구 한신이 정해지면은 일목요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 체제를 우리가 배우고 그 체제에 맞게 분석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은 이 사주를 보면 왕한수가 금을 만나 그 기세가 충분한데, 왕한수가 금을 만나서 인성의 도움을 받으니까 그 수의 기세가 대단히 강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간목은 있지만 시들고 떠 있어서 일종의 수다목부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의 길을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강한 개수의 기운이 이 목이 이 공중에 붕 떠 있어서 그 기운을 설계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는 초년개해운에는 왕한 일주를 도와서 비겁의 운이 가서 왕한 일주 개해를 도와서 부모의 혜택이 여유가 있었으나 부모의 도움으로 여유롭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초년입니다. 아주 초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임술운이 되자 그 다음 두 번째 대운인 임술운이 되자 수가 그 뿌리를 얻지 못하고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 술토가 관성이어서 토곡수를 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뿌리를 얻지 못해서 그 기세를 거역하니 집안의 이 형무병현이라는 이 말은 가세가 기울어서 아주 이 먹고 사는 것이 척박해졌다는 뜻이고 또 사람들이 어떤 형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식솔들이 죽고 재산 손실도 당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임술에서 그 기세를 거역해서 관성이 와서 극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만은 특히 초년의 문을 해석을 할 때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사주를 갖고 고지고대로 이렇게 단식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신유 경신운에는 집안의 식솔이 늘어나고 재산이 아주 늘어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아마 이 인성의 운이 와서 일주를 강하게 도와주니까 이 임철조 생각에는 이 운을 아주 좋게 보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에서 구신에 해당되는 이 신유와 경신운이 매우 강하게 왔다는 것은 사주 원국에 있는 인성 신금과 함께 아주 강한 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좀 탁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자월의 개수지만은 지나친 인성이 몰려와서 아주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운입니다. 그러나 임철조는 이 운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미와 무오운에는 그 기세를 거슬리니 역시 여기서도 거슬린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술토처럼 이 관성이 와서 개수를 일간을 극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사주의 한신에 해당되는 오행은 기구신을 극할 수 없습니다. 이 한신이 기신에 해당되는 강한 기운을 극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무리 이 관성인 한신인 관성이 화의 생을과 함께 기미 무오라면 화생도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한신은 한신입니다. 그런데 임철조는 기미 무오가 왔을 때는 그 기세를 거슬리게 되어서 반평생 이루어놓은 이 사업이 모두 실패하고 배우자인 처가 죽고 자식도 잃어버리게 되고 홀로 의탁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주 자체를 본다면 이 화는 용신에 해당되는 오행이고 토는 한신에 해당되는 오행입니다. 한신이라 하더라도 용신의 생을 받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이 토가 왔을 때 사주에 이렇게 강한 수기운이
토곡수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수국토가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희신에 해당되는 간목은 목곡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용신과 희신에 해당되는 오행은 사주의 중화작용을 돕기 때문에 기구신을 극하지 않을 뿐더러 한신이라 하더라도 극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두고 토곡수를 하는데 근금 목극토를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극의 적용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이 사주를 두고 임철조의 해석에서는 금수를 용신으로 보았고 중화용신에서는 화목을 용신으로 보았습니다. 용신의 개념과 그 도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봅니다만은 사실은 신유 경신에서 크게 발복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특히 경금의 운이 오면은 그대로 사주 원국에 하나밖에 없는 간목을 극해버리기 때문에 사주에서는 가장 어려운 운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임철조의 말대로라면은 신유 경신에 식솔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났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기미무오는 좋은 운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토곡수가 아니고 오히려 수극토가 일어났고 또 좌우충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좋은 운이 기구신에 의해서 극을 받는다면 오히려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용신의 운이라고 무조건 좋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용신의 운이 기구신에 의해서 충을 받거나 하는 경우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잘 비교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